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강민입니다. 오늘은 상담 전문성 쌓기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부에 좀 이야기를 해볼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선순위가 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부분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앞부분 놓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42분짜리.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런 영상은 많이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상은 정말로 되게 퀄리티 있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도 굉장히 공도 많이 드리고 정말로 대학원생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몰랐던 얘기들을 대학원 퀄리티 전문성이 뭔가인지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선순위 먼저 보셨더라도 이 길고 지루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래도 전문성을 제대로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제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 영상은 보시고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제 보편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랄까 이제 대학원 시장이란 게 학생들 수준을 고려했을 때 교수님들이 너무 엄격하게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게 졸업을 했지만 사실은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하면 5%도 졸업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원 다녔는데 졸업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데모 납니다. 난리 납니다. 결국 뭐예요? 이제 학생 퀄리티에 맞춰서 커리큘럼이라던가 학습 수준을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아이고 죽겠다라는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그 동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제 말이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이 전문성을 채우는 영상 꼭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은 서울대 일반대학원 이런 데가 마냥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서울 연고대 출신들은 대체로 유학을 많이 갑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상담이란 특성상 석사를 맞춰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연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우선순위의 핵심도 연구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 능력도 그래도 배우고 싶다,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상담 쪽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욕구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맞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접고 들어가야 돼. 뭔가 일반 대학원, 상담 쪽이 아니더라도 모든 석사의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MBA나 특수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대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제 다음 얘기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문성 쌓기에서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성 쌓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아침부터 밤까지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랩실에서 주구장창 공부만 해도 전문성 쌓기가 부족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정도까지인가요? 라고 하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하향평준화. 하향평준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 주변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넘사벽 클래스라고 하죠. 그렇게 막 거의 뭐 주당 뭐 70에서 100시간 정도를 꾸준히 학습량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은 이제 뭐 서울대 일반대학원이나 연대 교대 일반대학원 그죠? 그런 데는 좀 있겠죠. 물론 이제 상담 쪽은 고대는 연대는 없지만 일반대학원은 그죠?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다. 자,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원하는 만큼의 전문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영상 보면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일단 절대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선은 이제 보통은 이제 보통 뭐 서울대 일반대학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방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통상 계속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내 동문이나 나나 다 비슷비슷해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절대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들어가서 배우려고 하잖아요. 통계, 영방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아, 그건 몰라도 돼. 대학원 들어서 배우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예. 원래 일정 수준의 연구 능력, 통계 수업이라던가 연구 방문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연구 능력을 만들어 놓고 들어간 학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잘 모르지만 들어가서 배울 생각을 한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이외에 과업들이 있죠. 육아도 있을 수 있고 일하면서 병행할 수도 있고, 그죠? 집안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진 않아요. 그죠?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뭐 5%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대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은 30대, 40대, 50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두뇌가 예전 같지 않죠. 예, 30대와 20대도 차이가 있지만 4, 50대가 되면 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남들이 10시간 걸리는 게 내가 20시간, 30시간 걸린다면 두세 배 더 해야지 디지털 전문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두뇌가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육아나 일이라던가 다른 과업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의 두뇌는 떨어지지만 학습량은 오히려 또 떨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이 하향평준되는데 편격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전문성의 우선순위를 얘기한 이유는 결국 뭐예요? 상담 전문성 쌓기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을 길게 했지만 워크샵 쇼핑 금지 이 얘기를 반드시 짚고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말을 다녔는데 뭐 연수라던가 특강이라 이런 거 듣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면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하면서 아 나 전문 살아서 이렇게 뿌듯하시는 거 많이 있어요. 네, 아닙니다. 그렇게 전문성이라는 게 편안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내가 하루 비워서 워크숍을 들어갔어. 비용을 내고. 하루 종일 듣고서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죠. 저 열심히 들었는데요. 강의한 사람보다 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의 전문성이 늘어나는 거지. 거기 앉아서 편하게 듣고 있는 사람의 전문성이 늘긴 하겠지만 굉장히 미약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절대 시간이란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에 뭐 관련된 워크샵을 듣는 것보다 내가 책 펴놓고 달달달 외우는 게 더 고생스럽지만 쌓이는 건 많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뭐가 잘못 거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좀 자극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듣는다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상담 심리사라던가 전문 상담사, 한국 상담학회, 한국 상담심리학회, 요 학회 두 학회의 자격 요건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교육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하면서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듣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석사 과정에서의 전문성 격차는요. 내가 들어서 배우는 지식의 비율은 고만고만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독학으로 얼만큼 깨우쳤느냐 이 차이로 판단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독학으로 얼만큼 쌓은 지식의 양이 많은가가 정말 전문성의 격차를 크게 만들어요. 어차피 대학원 커리큘럼은 서울대나 뭐 지방대나 다 비슷비슷해요. 과목수, 그죠? 학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다 열심히 알려주죠, 교수님이. 그죠? 근데 이제 뭐랄까 입학이 어려운 학교일수록 수업 준비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저도 운이 좋았던 게 정말로 학기 중에는요 3과목 듣는데 9학점인데 정말로 아침부터 밤까지 주구장창 수업 준비만 해요. 한 주를 한 60시간 70시간을 그러면 3과목 버티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억이 나요. 물론 제가 석수 때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업 준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것만 주구장창 해도 힘들어요. 준비를 해간다는 게 빡세. 뭐 원서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네, 굉장히 오늘도 말이 길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일 가능성이 커요.
아마 선생님이 다니는 대학원에 대부분 전학철을 그 합쳐서라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뭔가 소통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 대학원, 뭐 특수대학원 말할 것도 없고 포함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 이제 핵심 뭔가 이미 알고 있을 것도 같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 핵심인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성의 영역은 이미 위에 앞에 영상에서 있어요. 거기 40분짜리 영상이니까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담 전문 지식이나 상담 수련 같은 게 있고 연구 능력, 영어 능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력을 만들어야죠. 왜냐면 결국은 상담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문적인 깊이를 갖기 위해서 석사를 가지신 분도 겸사겸사 있겠지만 결국은 상담사로 일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 일하는데 졸업 후 취업에 도움될 만한 경력 쌓기도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졸업과 취업, 자격증 따는데 모두 중요하지만 또 전문성에 포함되는 영역이에요. 경력이란 것도 어차피 내가 상담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면서 배우는 깨닫는 게 또 있거든요. 예, 그런 거 포함해서 그렇지만 석사 과정 중에는 당연히 전문 지식이나 상담 수련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 뭐 나이가 많다거나 두뇌가 예전 같지 않대요. 그다음에 뭐 집안일이란과 일처럼 절대 시간이 부족해. 사전 준비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특수대학원 같은 데서 요즘은 논문 안 쓰고 졸업할 수 있는 과정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하는 커리큘럼으로 해서 오히려 이 조금 한계를 이런 전문 지식이나 수련 쌓기, 그다음에 경력을 쌓는데 온전히 투자를 해서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논문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연구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 나중에 박사과정 갔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있다거나 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상황별로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시간이 부족한다면 결국은 그 연구 능력이나 영어 능력은 최소한화하는 게 나을 수가 있겠다. 이게 핵심이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 지식이라고 하면 자격증 관련 시험들 어떤 거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청소년 상담사, 상담 심리사, 민간 자격증 두 가지. 그럼 이제 관련된 수업들이 있어요. 아시죠?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기껏해 7, 8과목입니다. 그죠? 그런 과목들 위주로 커리큘럼을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 수강 신청하면서 단순히 뭐 교수님 맞춰서 끌려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과목을 마스터한다 라는 느낌으로 한 과목 한 과목 수업할 때마다 조금 내가 정돈을 하셔야 돼요. 역시나 이 내용도 그 영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셔도 돼요. 이제 마스터한다는 느낌이랑 내가 수업을 열심히 중간 기말 잘 봐서 A플 받는 거랑 마스터는 천지차입니다. 네. 학점은 석사 대학원 학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저도 A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 학점으로서 대학원 과정에 얼마만큼 했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지만 저도 학부 때부터 장학금을 탔지만 그 석사의 학점은 인플레가 많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학부 때처럼 이제 그 상대평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다 A 주거나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학생한테 A를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사실상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서의 학점은 인플레가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학부는 토탈로 4.1 정도가 나왔지만 석박사는 4.45, 4.5는 그러니까 올해 입불은 아니었으니까 뭐 한두 개 정도 A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뭐 4.45가 나왔던 4.5가 나왔던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업, 학점, 졸업, 자격증은 한 큐에 하는 거야. 한 큐에. 내가 1학차에 상담이론 수업 들으면 그 수업을 마스터함과 동시에 수업을
잘 끝내고 동시에 이제 학점 일수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졸업 시험 볼 때 그것도 커버하는 거고 자격증 시험도 커버하는 거야. 그 학기가 끝날 때 그 과목을 마스터한다는 게 그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 전에 한번 몇 시간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뭐 자격증 시험 보려고 무슨 시대고시나 이런 책들 사서 시간을 쓸 수 있죠. 그거라도 해야 돼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을 2번 하는 거야. 시간이 바쁜데 할 게 많은데 이미 상담이론 수업 들으면서 상담이론 공부하고 자격증 시험 볼 때 청상 시험 볼 때 상담이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상담 심리에서 자격증 할 때 필기 시험 볼 때 상담이론 또 공부하고 면접 볼 때 아니라고요. 한 큐에 해놓고 전날에 조금 보는 정도 가볍게. 시험은 그냥 자격증은 특히나 청산 같은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일 가서 시험을 봐도 뭐 이렇게 핵심만 이제 키워드만 읽고 시험 보러 가도 붙을 수 있을 만큼 마스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당연히 기본이 안 돼 있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고 아마도 특정 대학에서는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의 대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에 관련된 지식, 그러니까 이제 상담 기법,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상담 기술이라던가 추억이 풀어져 있는 사례집 이런 것도 실제에 관련된 이론 지식이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그 선생님이 상담을 할 때 어떤 거를 주의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 영역 정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많은 걸 해냅니까가 아니라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큐에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수업을 들을 때 자격증 시험이며 졸업 시험 패스며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아까 그 영상 보세요. 수련회 관련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가대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추천하는 이거 뭐였어요? 여기 학교들은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입장벽이 낮아서 특히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가대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자존심을 버린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지레 겁먹고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니까 학교에서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른 학교들은 이제 지원자도 엄청 많은데 가대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별로 없단 말이야. 현실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련 같은 경우도 이제 민간 자격 요건을 고려해서 어쨌든 개인 상담 슈퍼비전 이런 것들을 그 실적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 돈을 한 몇백을 주면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슈퍼바이저를 찾아가면서 그게 좀 발품이 들고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 슈퍼바이저를 통해로 내 상담 전문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도장 찍기 바빠요. 내가 수업 들이랴, 졸업 여건 만들느냐, 수련하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집안일 하랴, 일하랴, 머리 안 돌아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그냥 수련 같은 경우는 내가 한 2, 300 던져놓으면 이제 알아서 거기서 뭐 사례도 주고 슈퍼비전 그 선생님이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지 마시라. 결국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내가 한 번 한 번 슈퍼비전을 받을 때 전문성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 안 듣고 하셔도 자격증은 딸 수 있어요. 자격증 다 받습니다. 자격증이 물론 이제 청상, 상심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면서 학위를 받는 경우 물론 2년 이내라고 쳐도 사실상 전체 졸업생들 중에서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10%의 진입장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상담계는 결국 뭐다? 100명이 졸업하면 한 명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는다. 그럼 이제 내가 상위 1%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상위 1%는 어떻게 공부할까? 상위 1%가 과연 우리 학과 출신 중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대 일반대학원이나 이제 서울대를 추천한 이유는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대학 내 수련 시스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수련에 있어서는 보통은 이제 퀄리티가 좋은 수련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석사를 졸업해야지 인턴십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굉장히 시간 투자를 1년 정도 더 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런 그 경우가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잘 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학교죠라고 물으면 쉽게 얘기하면
면접 가서 합격은 어렵지만 합격하고 나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안 드는 학교들. 그죠? 뭐 연대라던가 서강대, 이대 뭐 이런 학교도 있죠. 예, 가대도 그렇고 물론. 예, 그러니까 이 학교들 공통적으로 석사를 졸업 안 하면 면접까지 가지도 않아요. 두 번째, 어, 붙기가 어렵지만 붙고 나면 커리큘럼 과정 자체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함께 수련을 받는 동료들의 퀄리티가 좋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좋은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 수련 시스템, 좋은 퀄리티가 갖춰진 동료들과 함께하는 수련 시스템에서 성장한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작 경력에 대한 얘기들, 이것도 이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문 지식과 상담 수련에 몰빵을 해라.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 시간이 더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능력은 논문이 우선순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담 대학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연구 능력의 함량은 원래는 기본이긴 하지만 그 상담이라는 전공의 특성상 석사학위를 받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라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수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논문을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원서로 수업 많이 하는데 원서를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아티클 외국 문헌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스피킹이라고 하나요? 대화보다는 이제 독해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전공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얼마만큼 익숙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서들을 볼 때 그 전공들마다 그 전공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수록 이제 논문을 보는 능력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능력에서 영어 결국 이제 외국 문헌 같은 걸 봐야 돼. 논문을 쓰려면.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왜 도대체 왜 원서를 봐야 되나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그 전공 영어 단어들이 익숙해지는 것들이 결국은 아티클을 수백 편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한 힘이 생기는 거죠. 영어 능력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 문헌을 본 데도 중요하고 졸업 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학교에서는 뭐 토플이라던가 탭스 같은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학교마다 어떤 식으로든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졸업 조건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일부러 원서로 하는 수업을 찾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 듣다 보면 원서 수업은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특수대학원이라도 원서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훈련을 한다 생각하고 동시에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핵심들이 잘 숨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영상이 길어졌네요. 한 15분 내로 끊으려 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항상 이런 부분이 있고 영상으로 함께 성장하는 광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